유튜브 젊은 부자들 10권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신청 방법은 저희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해주시면 10권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콘텐츠를 텍스트로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존니 대표님이 나오셨고 심사임당님 그리고 뭐 자청. 일단 첫 번째는 이 지금 100만 구독자가 넘었고요. 두 번째가 70만 구독자 넘었고 세 번째가 접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냐면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보다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월간설은 서른뷰 강혁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김작가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까 뭐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작가는 어떤 책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개발, 경제경영, 그리고 에세이에서 총 7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책으로는 오늘 이제 관련된 책, 유튜브 젊은 부자들 네. 이런 책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출간한 따끈따끈한 책이죠. 오늘 지금 촬영 일자가 23일인데 어제 막 온라인에 출간이 됐죠. 맞아요. 엄마는 괜찮아 라는 네. 책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 시작이 언제였죠? 저는 정확하게 2018년 10월 29일에 첫 영상을 올렸어요. 2018년 10월 29일이면 지금은 1년 6개월? 그쵸. 1년 6개월 거죠. 정도. 그럼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책을 내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이란 건 결국 텍스트잖아요. 저는 사실 콘텐츠는 그 텍스트든 영상이든 이미지는 다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콘텐츠를 텍스트로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시대가 좀 바뀌었더라고. 시대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갔다가 한마디로 옛날에 책에서 인스타그램 갔다가 이제 영상으로 갔잖아요. 시대가 그걸 원한다면 자꾸 책을 쓰면서 자꾸 왜 사람들이 책을 안 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은 계속 쓰되 사람들이 원하는 매체로도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신 거죠? 오프라인에서 네. 자기개발과 경제경영 관련된 책을 쓰다 보니까 온라인인 유튜브에서도 이제 자기개발과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개발, 뭐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세부 카테고리를 친다면 저는 이제 재테크, 그다음에 자기개발, 그다음에 동기부여, 그다음에 뭐 직업,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좀 호기심을 채워드리고 자기개발과 동기부여를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아주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책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 분들 23명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책을 쓰는 것과 동시에 시작했죠. 유튜브를 같이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책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직접 구독자 0명에서부터 같이 시작을 한다면 그게 수치가 많이 높아진다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유튜브를 우리가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단 1년 6개월 만에 지금 이제 제가 구독자 한 2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사람들 인터뷰하고 공부한 거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채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는 죽어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저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지금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명하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왔죠? 뭐 유명하신 분 중에서는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님. 존니 대표님. 존니 대표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유튜버 중에서는 이제 심사임당님 그리고 뭐 자청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고요. 어차피 뭐 관련된 썸네일 올라올 테니까 아마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저는 신사임당 채널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라고 합니다. 7권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이 얼굴 봤을 때 사실 믿을 수 없는 근데 그런 분들은 섭외를 어떻게 해요? 사실 제 채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섭외인데 사실 섭외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사실 저는 섭외가 되게 쉬운 단계가 그렇죠. 왔어요. 이제 채널이 커졌으니까. 채널이 일단 커졌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 게 제가 이전에 하던 일이 원래 인터뷰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냈던 뭐 1등 당인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공부법 책, 그 다음에 유튜브 젊은 부자들 유튜브 책, 그 다음에 최후의 몰입이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인터뷰한 책. 더 이전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사실 그 인터뷰를 2011년부터 했어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 출연진 분이
이 채널에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육하원칙 있잖아요. 육하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섭외 요청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제가 상대방 요청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섭외 요청 메일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일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하원칙을 너무 안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섭외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왔으면 좋겠다. 네. 와줘라. 그러니까 이 육하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말하되 대신 또 그 분량이 워드 한 페이지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 너무 길면 또 뭔 얘기지? 안 봐요. 뭐 이런. 그게 섭외 저는 일단 기본이라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유튜브에서 인터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심사인단님도 대표적인 거고. 그렇죠. 또 누가 있죠? 김미경 원장님도. 지금 이제 있고. 유튜브에서 인터뷰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은 구독자 수대로 만약에 내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김미경 원장님이 지금 100만 구독자가 넘었고요. 두 번째가 신사임당님 70만 구독자 넘었고 세 번째가 접니다. 구독자 24만 명.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러면 저도 지금 인터뷰 컨텐츠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인터뷰 컨텐츠를 잘 만드는 본인만의 비결이 있다면 뭘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뷰 콘텐츠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랑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얘기하면 되고 누구랑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섭외하면 되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잘 되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유튜브가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할 것이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세 과정에서 남들과 어쨌든 차별 포인트는 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의사항 한 가지 드리자면 인터뷰다 보니까 특히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잖아요. 신변 잡기식의 이야기로 많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렇죠. 자꾸 둘만 아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둘이 친분을 드러내고 그래서 본인만의 비결은 뭔가요? 본인은 비결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터뷰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전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분에 대한 조사를 거의 모든 것을 대부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신변 잡기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사실 촬영엔 다 해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과 그쵸. 내가 목적형의 질문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들을 던지고 그건 편집해서 자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안 살리면 굉장히 분위기가 삭막해요. 농담도 던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를 위한 농담은 아니에요. 절대 그게. 그러니까 이 인터뷰 1을 위한 농담이고. 그리고 시청자를 위해서는 편집 때 그걸 그냥 컷해버려요. 날라버리는 거고.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전부터 오프라인으로 책을 내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질문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넘어와서 제 채널에 보면 시청자분들이 질문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굳이. 그 질문지도 이제 원페이지, 2페이지를 넘어가진 않죠. 내가 궁금한 것과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이 싱크가 잘 맞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자체가 원래 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워낙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중성과 제 그 호기심이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이제 유튜브로 인터뷰 영상을 시작할 때 관련 분야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영상은 거의 다 봤거든요. 실제 저도 보면 저 질문 굳이 왜 했을까? 저 질문 너무 좋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에 시작하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불안하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냐면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보다 중요한 거는 잘 되게 만든다라는 마음이 그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될까 안 될까를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저는 시청자도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혁진님이 아는 유튜버 중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가장 확신 아닌 확신이라고 할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자기 입으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편집자 분이 전 계시거든요.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원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했던 얘기가 향후 3년 동안 돈을 못 벌어도 내가 회장님에게 계속 돈을 드리고 투자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했거든요. 3년이나 친다면 만약 그분이 뭐 정확한 얼마 받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그냥 200만 원이나 쳐도 7,200만 원이잖아요. 유튜브에 그 정도를 투자하고 시작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얼마 버는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역으로
그러면 팀장님 얼마 버세요? 이게 굉장히 신뢰된 질문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튜브한테 그 질문을 하냐면 유튜버라는 게 약간 좀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걸 좀 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를 하면 대부분 어쨌든 큰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말지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영업 한다는 생각으로 치킨집 하나 차린다는 생각으로 치킨집 하나 차리는데 뭐 1억 2억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면 저는 그 채널은 뭐 100%는 없는 거지만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부터 구독자가 좀 빠르게 늘어난 편이었어요? 아니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저는 사실 제가 구독자 진짜 빨리 늘 줄 알았거든요. 이게 너무 안 크는 거예요. 제가 2018년 10월 29일에 시작했는데 유튜브 젊은 부자들 이 책까지 썼잖아요. 유튜브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보면 다 들어있어. 진짜.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왜냐면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유튜버들이 유튜브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채널만 하니까. 근데 저는 제 채널도 하고 남의 채널, 23개 채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익도 직접 보고. 그랬는데도 증가를 안 한 건 아닌데 투자한 만큼 증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긴 했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른 이제 인터뷰 콘텐츠 채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채널은 그렇게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많지 않은데 구독자 엄청 많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내가 그 채널에 비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어쨌든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을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또 다른 뭘 해야 될까 계속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진 건 괜찮은데 어쨌든 그 좌절할 때 동시에 내가 뭘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는 좀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책을 냈을 때 2019년 9월에 냈는데 그때 구독자 5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구독자가 크게 안 증가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사실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2020년 1월부터 지금 그때 올해 1월이 몇 명이었죠? 올해 1월에 이제 9만 명이었거든요. 9만 명. 네. 근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월달에 4만 명 증가했고 2월달에 6만 명 증가했고 3월달에 4만 명 증가했고 지금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루에 한 1,000명씩. 그래서 올해 말에는 지금 현재 이 수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구독자 한 50만 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 네네. 그러면 구독자를 이렇게 늘리게 하는 본인만의 전략, 본인의 채널이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구독을 누르는 심리 뭐라 생각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여기서 계속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방금 말한 거에서 어디가 포인트냐면 계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독을 누른다는 거는 이 채널의 다음 영상을 또 보고 싶다거든요. 그쵸. 사람들은 운동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운동 영상을 보고 싶어서 구독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운동 영상 올리는 채널에서 요리를 올려요. 막 먹방을 한다거나. 그러면 구독을 취소하거나 그 채널을 구독 안 하게 돼요. 이 어떻게 보면 채널의 컨셉이라든가 일관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제 채널이 예전에 빨리 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널 주제가 너무 많았어요. 채널 주제가 많아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구독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면 정말 채널이 좀 많이 컸을 때 사람들이 이 채널을 뭘 올려도 구독을 누를 때 유튜브 채널 이제 보겸TV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 채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겸님이 뭘 올려도 그냥 영상을 보거든요. 그냥 그런 채널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닌 채널들은 좀 일관성 있게 운동이면 운동으로 쭉 그리고 공부는 공부로 쭉. 근데 제가 처음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그렇게 하면 채널이 크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양한 주제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부법 하면 이 구독자 크게 안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공부법에서 강성태님만 해도 지금 구독자 1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제 하나만 제대로 정해도 그 길로 쭉 가는 것이 나을 수 있죠. 저희가 이어서는 이제 실제로 유튜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